안녕하세요. 흔히들 장수 비결하면 좋은 유전자나 뭐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걸 떠올리시죠? 네,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당신이 사는 환경 자체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삶의 터전이 장수를 결정한다 발췌부 내용을 보면 1970년대 그린랜드 에스키모 연구 같은 경우도 나오잖아요. 아, 네네. 단순히 식단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처한 전반적인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환경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또 자연과의 교감, 기후, 그리고 어쩌면 좀 간과하기 쉬운 이웃과의 관계 같은 거요. 네, 사회적 유대감 같은 거. 맞아요. 그런 환경 요소들이 당신의 건강과 수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죠. 대기질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자료에서도 역시 미세먼지, 그러니까 PM10, 그리고 입자가 더 작아서 폐 깊숙이 들어가는 초미세먼지, PM2.5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기침 좀 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단순히 호흡기 질환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는 치매 발병률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전신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와, 그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는 진짜 좀 충격적이던데요. 대기 오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흡연이나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을 수도 있다니.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디가 괜찮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인구 밀도 낮고 산업시설 적은 곳들이 유리하겠죠. 자료에서도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제주도, 또 남해안, 동해안 일부 지역을 꼽고 있어요. 아, 역시 자연 환경이 좋은 곳들이군요. 네, 강원도는 이제 산이랑 계곡이 많아서 공기순환이 잘 되고 제주도는 뭐 바다, 숲, 오름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정화 역할을 잘 해주니까요. 이런 환경은 단순히 공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을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인데요. 자료를 보면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대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그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자연 속에서 걸으면 우울증 증상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죠. 그냥 걷기만 해도요? 네. 또 자연 환경은 아무래도 신체 활동을 더 하게 만들잖아요. 등산이나 산책, 뭐 바닷가 근처면 수영이나 해변 걷기 같은 거요. 아, 그렇죠. 헬스장 가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운동 부족 해소되고 심폐기능 좋아지고 성인병 예방에도 당연히 좋고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조기 사망 위험 낮춘다는 연구는 뭐 아주 많죠. 또 사계절 변화를 느끼는 것도 좋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게 또 뇌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되고 뇌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연의 어떤 인지적, 정서적 회복 효과랄까요? 기후나 일조량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당연하죠. 너무 덥거나 추운 극한 기후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뭐 혹한이나 여름철 열대야 같은 거요. 네, 여름에 너무 더우면 진짜 잠도 못 자고 힘들죠. 그렇죠. 그런 게 다심혈관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온도차가 크지 않은 좀 온화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 신체 스트레스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햇볕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햇볕, 비타민 D 합성 때문에라도 꼭 필요하죠. 뼈 건강, 면역력에도 중요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부족하면 만성질환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결국 보면 공기 좋고 자연 가깝고 기후 온화하고 이런 곳이 장수에 유리하다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강원 산간이나 제주, 남해안 같은 곳들이 여러모로 좀 해당이 되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물론 뭐 강원도는 겨울에 춥다는 단점은 있겠지만요. 각 지역 특성은 고려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하셨죠? 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아, 사람들과의 관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고립이나 외로움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끈끈한 사회적 연결망은 수명을 늘려주고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낮춰준다는 거죠. 관련 연구들도 많고요. 그 세계적인 장수말 블루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공통점 중 하나가 강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경치 좋고 공기 맑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지지하는 그 관계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소통할 기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립은 정말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럼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이점, 이 둘 사이에서 좀 균형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들 시골로 갈 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엔 그런 절충형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죠. 자료에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들고 있어요. 아, 헤이리 마을이요? 네, 서울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또 갤러리나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공간도 많으면서 녹지나 자연 접근성도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좀 덜하고요. 거긴 좀 독특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그런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편리함, 자연환경, 문화, 공동체 이 네 가지 장점을 어느 정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강 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남양주나 양평, 부산 근교의 기장 같은 곳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곳들. 맞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전원형 커뮤니티가 건강이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환경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주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당장 비용 문제도 있고 직장이나 가족들 합의도 필요하고요. 물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자료는 뭘 강조하냐면 건강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이 내 건강을 좀 해치고 있다면 이주나 환경 개선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요. 네. 당장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얻는 거니까요. 특히 요즘엔 재택근무도 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도 했고요. 환경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는 게 만성질환이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이걸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장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그렇죠. 깨끗한 공기, 자연과의 교감, 적절한 기후,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회적 연결망, 이 모든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도 찾아보면 이런 조건을 갖춘 것들이 있고 또 헤이리 마을처럼 도시와 자연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삶의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머무는 곳은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얼마나 잘 지지해주고 있나요? 혹시 환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더 나은 환경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신다면 그건 단순한 이사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건강하고 또 더 만족스럽게 직접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당신만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고 당신 자신뿐 아니라 가족,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